유닛 3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사명식 패턴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에 사용되는 동사의 이름은요, 바로 타동사입니다. 그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우리 마음속에 그림은 그려지는데요. 그 대상까지 있어야지만 동사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되는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명식 패턴은요, 영어 문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요. 목적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명사, 대명사, 사람, 사물 말고도요. 행위의 내용을 목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이라는 형태의 목적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책 후반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는요, 명사, 대명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명식 패턴은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요. 주로 목적어에 이렇게 조사 을을 붙여주는데요. 을을 말고도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등과 같은 다른 조사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주어는요, 목적어를 향해서 목적어를 대상으로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고요. 목적어는요, 이 주어 행위를 받는 대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목적어, 하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자, 우선 밑에 거를 보겠습니다. He kicked the ball. 그래요. 그가 공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발을 차는 발길질을 하는 거고, 공은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이때 주어와 목적어는 다른 대상입니다. 반면에 위에 보세요. He is a good football player. 그는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다. 얘는 대상이 아니죠. 앞에서 살펴봤었죠. 이렇게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면 보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뻥! 뭔가 행위는 했어요. 그쵸?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림은 그려졌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겁니다. 뻥! 찾고, 그래요. 공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어떤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의미가 통하려면 다른 말, 동사의 오른쪽에 목적어가 필요한 문형이 바로 사명식이라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I lost. 나 잃어버렸어. 자, 친구가 이렇게만 말해봅시다. I lost. 나 잃어버렸어. 아, 궁금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겠는데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마치 퍼즐 하나가 빠진 듯하죠. 자, 채워줍시다. My money. 나의 돈을 잃어버렸어. Somewhere last week. 지난주에 어딘가에서. 동사와 목적어까지 표현해 주니까 완전한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식 패턴입니다. 자, 21번, 22번을 여러분들 20번처럼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까지 찾아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I do. 나는 한다. 그래, 머릿속에 그림이 살짝 그려지다 말았어.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뭘 한다? The cleaning. 청소를 합니다. 이겁니다. 자,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는 어떤 의도로 쌤이 화살표를 해봤습니다.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 번 청소를 합니다. 얘는 이제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22번 해볼까요? I don't make. 나는 만들지 않아. 뭘 안 만드는데 궁금하네요. 듣는 사람 참 답답하죠? 목적을 안 써주면 그렇죠. 써줬습니다. Music for eyes. 그래요. 눈을 위한 음악을 만들지 않는다. 즉 보기 위한 그런 음악을 만들지 않는데요. I make music for ears. 나는 만듭니다. 뭘 만듭니다. 그래요. 귀로 듣기 위한 음악을 만든답니다. 자, 아델이라는 그 여자 가수인가 봐요. 노래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쵸?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동사가요. 보세요. 동사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동사의 오른쪽에 부사나 전치사라는 조그만 단어들이 붙어가지고요.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 주거나 동사와 함께 아예 다른 의미를 동사의 기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요, 구동사라고 하는 거죠. 자, 친구처럼 이렇게 동사와 부사로 어울려져 있잖아요. 동사와 전사로요. 그래서 구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어는요, 그 구동사 뒤에다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동사를 하나의 동사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예문입니다. I turned off the alarm on my cell phone. 나는 껐습니다. 나는 껐습니다. 우리 켜다 할 때는 turn on으로 표현을 하고요. turn off 하면은 끄다가 되겠습니다. 뭘 껐는데 그 행위 대상이 필요하죠. The alarm on my cell phone. 그래요. 휴대전화에 알람을 껐습니다. 이렇게 행위의 대상인 명사 구를 써주고 나니까 완전한 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구동사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동사 학습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올 때마다요,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get on 하면 어떤 차량 같은 거, 운송수단을 타다, 비행기 타다, 버스 타다, get off 하면 내리다, put off, 미루다,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 get along with, 누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다, apply for,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만날 때마다 차곡차곡 외워두셔야만 합니다. 자, 23번 한번 23번 예문처럼 24번, 25번도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체크를 해보자고요. The teacher put off. The teacher put off. 선생님께서 put off. 미루었습니다. put off는요, 다 비슷한 의미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delay, delay, postpone, postpone입니다. 명사를 쓰거나 행위의 내용을 잘 표현합니다. ing로 표현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뭘 미뤘대요? The due date of the homework. 그래요. 숙제에 뭐를 미루었습니다. 마감 날짜를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그 마감 날짜를 뭐 해줬대요? 미루어 주었습니다. 이거죠. 이때 put은요, 과거 형태네요. put 3단 변화가 똑같거든요. s가 안 붙은 거 보니까 과거 형태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I 주어고요. get along with 하나의 다 동사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 세 단어로 이루어진 구동사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누구와 잘 어울려 지내냐면요. All my team members. 모든 나의 all of my team members. 모든 나의 팀원들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됐나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의 대부분은 을을이라는 조사를 붙이지만 꼭 을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조사를 붙여야지만 우리말 해석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누구누구와, 어디어디에, 뭐뭐에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국어로 해석할 때 자연스러운 조사들의 이끌려서 우리가 쓸데없이요, 동사 뒤에 이렇게 그러한 의미를 표현해주는 전치사를 동사 뒤에 자꾸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틀리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디스커스가 무엇 무엇을 문제를 논의하다 해도 되는데 우리말 해석은요, 뭐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요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에 더 자연스러운 뭐뭐에 대해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자꾸 불필요하게 껴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다?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reach the station. 요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해석을 보세요. 역에 도착하다. 역에 도착하다. 애가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역을 도착하다 어색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전치사 at을 넣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reach at 하면은 에에 도착하다. 이상한 겁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문을 답하다 보단 질문에 답하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에 해당하는
전치사 to를 자꾸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resemble someone, marry someone 이런 것들이거든요. 누구와 닮다, 누구와 결혼하다. 바로 그 대상, 목적어를 바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의 더 자연스러운 조사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넣어주니까 틀려버리는 겁니다. enter into the room 이러고 싶죠? 아닙니다. enter 자체는요, go into인 겁니다. 엔터를 또 집어넣으면 어디에 들어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복입니다. 틀리는 겁니다. attend the wedding. attend 다음에 장소를 바로 써주면 되는데 해석을 보면은요. 어디를 참석하다가 아니라 어디에 참석하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사 to를 쓰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사 쓰면 틀리는 겁니다. 자, 26번 예문입니다. We discussed the situation for an hour.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discuss는요. talk about의 의미입니다. 즉, about의 의미가 이 동사 자체에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about을 넣으면은 관에 토의하다 중복되는 겁니다. 어색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예문 236번이 아니라 26번 같네요.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및 부사어구를 알맞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The sun's light. 태양빛이요. reaches the earth. 지구에 도달합니다. 약 몇 분 만에요? In around 8 minutes. 약 8분 만에요. 자, around는 여기서는 어디 주위에가 아니라 약, 대략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reach to 하시면 안 된다는 거, reach at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8번입니다. With the sentences. 문장을 읽으세요. 문장을 읽으세요. 그리고요, 뭐 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Answer the questions. 이렇게 행위의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는 목적어를 동사 바로 뒤에 붙여줍니다. 전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말 해석은 보세요. 질문에 답하다, answer to 하고 싶죠? 안 됩니다. 쓰면 틀리는 겁니다. 29번입니다. This cartoon character, 이 만화 캐릭터가요, resembles a panda. 판다곰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판다곰하고 누구와 닮았습니다. 와가 좀 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with를 쓰고 싶지만 쓰지 않아야만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cher will enter the classroom. 조심해야 됩니다. 애가 있다고 해서 into to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The teacher will enter the classroom. 자, 이렇게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를 써주는 겁니다. 삼형식 패턴입니다. 나는 어제 학급 회의에 참석했다. attend가 이렇게 어디에 참석하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to를 쓰고 싶지만 쓰면 틀리는 겁니다. I attended. 나는 참석했습니다. 어디에요? The class meeting. The class meeting. 언제요? Yesterday. 어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삼형식 패턴 학습이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형식 패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4에서는 사형식 패턴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사들은 동사의 뒤에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수요 동사라는 것인데요. 기본 의미가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까지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동사입니다. 이때 동사 바로 뒤에 앞에 먼저 오는 목적어는요.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을 합니다.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목적어에는요. 을를 붙여서 해석을 해줍니다. 얘는 사물이고요. 직접 목적어라고 일컫습니다. 해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에 주다의 의미가 들어가게끔 해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보통요. I요.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고요. DO. 직접 목적어는 사물에 해당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He lent. 그가 빌려줬습니다. 자, 먼저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그녀에게요. 목적을 하나만 썼더니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자, 이번에는 her를 빼볼게요. 그가 그의 아이패드를 빌려줬대요. 누구에게요?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차례대로 사람, 사물 순서로 두 개의 목적어를 표현해 준 겁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려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요. 앞에 예문처럼 여러분들은요, 한번 31번, 32번 예문에 한번 주어, 동사, 간목, 직목 표시를 먼저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on't tell. 명령문의 주어 you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Don't tell, never tell, 뭐뭐 하지 마라. 누구에게 무엇을요? 사람, 사물 순서로 지금 명사 두 개가 나왔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거죠. 사람들에게 your plans,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마라. 계획만 말하지 마라. Show them your results. 보여줘라. 그들에게 너의 결과를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조사를 잘 붙이는 겁니다. 사람에는 에게, 사물에는 을을, 그리고 동사에는 말해 주다, 보여주다, 주다의 의미를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32번입니다. She teaches. 그녀는 가르쳐 줍니다. 주다를 넣었죠? 왜요? 사례대로 보세요. 사람, 사물, 연달아서 목적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사형식 패턴이구나. 에게 을을 주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녀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목적어에게 을을 붙이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요. 그녀는 외국 방문객들에게 Korean language and culture,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한번 체크업 예문들에서 똑같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표시를 하고 해석까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쌤이랑 맞춰봅시다. 쌤은 해석은 하지 않고요, 기호만 달아보겠습니다. He gave me his math notes. 그가 주었습니다. 차례대로 누구에게 무엇을? 나에게 그의 수학 노트를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어느 하나 빠지면 완전한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I showed. 나는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써줘야 되겠죠? My friend. 내 친구에게요. Some old pictures of mine. 그래요. 나의 옛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주다를 넣어줍니다. 3번입니다. I never buy. 나는 결코 사주지 않습니다. 그녀를 하면 안 되고요. 그녀에게 꽃을 사주지 않습니다. 왜요? She is allergic to them. 그녀가요, 그 꽃들에 뭐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형식 문형 패턴을요, 다른 문형으로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 동사, 사람, 사물의 순서에서요. 주어, 동사 먼저 사물을 먼저 표현해주고 전치사를 넣어준 다음에 그 뒤에 사람을 넣어주게 됩니다. 왜요? 왜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서 문형을 좀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러면 목적어가 하나인 제3문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런 동사들은 to를 쓴답니다. give, show, tell, write, offer. 이런 동작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동사들은 동작이 하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대상을 나타내주는 전사 to를 사람 앞에 써줍니다. 자, 그리고 간접 목적어, 이 사람이 대명사라면 목적격 형태로 정확히 잘 표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make, buy, find 이러한 동사들은요, 사람 앞에 이번에는 for를 쓴답니다.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 정성과 뭔가 수고의 의미가 담긴 for를 쓰는데요. 왜냐면 동작이 얘네들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서 줘, 구매해서 줘, 찾아서 줘, 주문해서 줘, 가져다 줘 이런 거죠. 이럴 때는요. 전사 for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sk만 누굴 쓴다고 알아두세요. of를 씁니다. 사실 근데요. 이런 패턴으로 잘 쓰진 않습니다. 특정한 어떤 표현 아니고서는요. 그냥 ask,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 gave my big sister a late birthday present. 나는 주었어. 우리 큰언니에게 뭐를 좀 늦은 생일 선물을 주었어. 아하, 그래요. 큰언니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쵸? 좀 삐져 있었는데 안 줘서. 그쵸?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I gave a late birthday present. 난 늦은 생일 선물을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To my big sister. 우리 큰언니에게 줬어.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사물 먼저 써주고 전치사 그리고 사람 써준 겁니다. 되셨죠? 쌤 그림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 치워볼까요?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와우 난리에서 예쁜 스웨터를 뜨개질로 만들고 계시네요. Grandma often makes me pretty sweaters. 할머니께서 종종 만들어 주셔. 누구에게 무엇을? 차례대로 나에게 예쁜 스웨터를. 아, 이런 할머니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바꿨습니다. Grandma often makes pretty sweaters. 할머니께서 예쁜 스웨터를 만드시는데 누굴 위해 만든다고요? 누굴 위해요? For me. 날 위해서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사를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까지 하시죠. 정성과 수고의 의미가 담긴 누구를 이용한다? for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35번. One of my classmates told us a funny story. 우리 반 학급 친구 중에 한 명이 of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뭐뭐 중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반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told us a funny story.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줬어.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줬어. 자, 대상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물의 위치를 바꿨네요. 넣어서 읽어봅시다. One of my classmates told a funny story to us. To us. 말해주는 거는요. 동작이 하나거든요. to를 이용합니다. 36번입니다. He sent me a text message this morning. 그가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보내줬어. 순서를 바꿨습니다. He sent a text message. 나에게.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To me, this morning. 됐죠? I'll keep you a good seat in the front row.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당신에게 남겨줄게요. 이거 뭔가 정성과 수고의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자, 좋은 자리를요. In front of row. 미안합니다. 맨 앞줄에 좋은 자리를 남겨줄게요. 이거예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됐고요. 그 뒤에는 수식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주고요. 이번엔 전치사 누굴 넣어줄까요? 자, 얘를 뭔가 맡아뒀다가 주기까지 합니다. 정성과 수고의 의미가 담겼으니까 for를 써주셔야만 합니다. 38번입니다. The teacher asked the team leader. 선생님께서 물어봤어. 그 팀 리더에게 몇 가지 질문을. A few는 복수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몇 가지의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순서 바꿨습니다. The teacher asked a few questions of the team leader. of the team leader. ask만 of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닛 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